이슈 K 시간입니다. 최근 학생 인권 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아니다.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견이 분분하지요.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잇따라 폐지되고 또 제의를 요구하는 등 갈등과 혼란마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찬반 논란의 학생 인권 조례, 교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재석 위원장님,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요.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 조례 폐지가 이 두 지역에서 먼저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운동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달리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를 폐지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단순히 학생 인권 조례 폐지로 봐야 될지 좀 의문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영 교육감님은 강력히 반발하고 계시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대법원에 제소할 걸로 알고 있고요. 충남의 경우에는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4차례의 제의를 통해서 다시 표결을 해서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최수경 실장님, 학생인권 조례가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됐고 또 서울과 전북 그리고 충남, 전국 6개 시도에서 제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12해 만에 일부 시도 교육청들이 이런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밟고 있는데 이 모든 시도교육청이 모두 다 동의하는 상황은 아닐 텐데 다른 지역들의 상황은 좀 어떤지 짚어주시지요. 예, 지금 앞서 서울과 이제 충남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5월 2일 경기도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내놨습니다. 근데 각각의 조례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권보호 조례의 적극적인 내용들은 좀 삭제되었고 학생 인권 조항들은 축소된 안을 내놓아서 교육계에 반발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광주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민 조례 청구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라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전북 교육 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사실 저희는 상징적 문구가 많고 실질적 내용이 없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었고 네. 현재 전북은 교육인권조례,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 보호조례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이 학생 인권에도 교권 보호에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러면 전북에서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당시에 전교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현재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또 교사 노조의 생각은 어떠신지 실장님 먼저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논란은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이유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의 인권만 강조했고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권 추락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2017년도부터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했어요. 근데 학생인권 조례 유무와 교육활동 침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그런 정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교권과 학생 인권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정 위원장님. 네, 저희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학생 인권 조례부터 네이밍을 학생 인권 및 책임과 의무 조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 조례에서 보장한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학교폭력 조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2차 가해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학생의 진술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권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담는 조례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생각이 약간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위해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내용 가지고 내용이 허술하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무력화할 가능성 높다, 의견도 다양한 상황입니다. 두 교원단체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정 위원장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질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민정 의원의 법안은 그러한 것들이 명시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반성문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는 성찰하는 글쓰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봐서는 강민정 의원의 법안이 생활지도 고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최수경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요. 예, 전교조는 이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동시에 존중받아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실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차용해 왔습니다. 근데 조례를 넘어 법안으로 담는 데는 좀 추가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법안 내용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이 모호해서 이 부분에 좀 관련법 개정도 요구되는 상황이라 사실 모든 주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좀 함께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학생인권조례 역시 사실 궁극적으로는 교육에 있어서 학생인권과 또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토대를 만들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담겨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교권과 학생인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최수경 실장님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예, 앞서 언급드렸던 국회 입법처 조사 결과처럼 사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현재의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참 안타까운데요. 네. 저희 교사들도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어느 일방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좀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학교 폭력을 많이 야기가 되는데요. 만약 단톡방을 제한을 한다면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 침해의 자유를 지금 금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인권만을 보장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반인권적인 것이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생 인권이 교육적 목적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은 게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우리 학생 구성원까지도 좀 함께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